지난해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대 인원을 또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파급 효과를 더 키우기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관광객을 붙잡아둘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또 한옥마을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관광객들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도 아직은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문화체육관광산업이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인데요. 전북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시사토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 왼쪽부터 이진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장, 오충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 류인평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꽃피는 춘삼월입니다. 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꽃 소식과 함께 이제 본격적인 관광 시즌이 시작이 됐어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우리 한국관광공사가 해마다 이제 여러 가지 자료, 또 데이터, 설문 등을 바탕으로 해서 그에 또 관광 트렌드를 이제 설정해서 발표를 하고 계시는데 오충섭 지사장님, 올해 키워드는 무엇인지요? 연초에 2023년 관광 4년 관광 트렌드를 한국 관광 데이터 랩에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적 침체 속에서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고 만족감을 추구하는 여행 트렌드인데요. 총 5가지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ROUT 글자 그대로인데요. 일단 첫 번째, 힐링과 웰니스의 릴렉스 여행. 그 다음에 테마가 있는 빵지순례와 같은 원포인트 여행. 세 번째, 나만의 다른 사람이 오는 명소 여행 같은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국내외 여행. 다섯 번째는 시니어 또는 반려동물 동반자와 같은 모두에게 열린 무장의 이지 여행 5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플랫폼이 강화되면서 디지털로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거꾸로 성수동에 한 달에 팝업 스토어가 200개씩 열린대요. 그래서 거꾸로 다음 엔데믹이 혹시 생길까 해서 뮤지컬, 여행, 전시, 박람회 등을 되게 많이 참석해서 앞으로는 오프라인 고객 경험이 굉장히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방금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사태라는 게 굉장히 뭐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엄중한 그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여행하고 관광하는 그런 패턴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류 교수님, 어떤 부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코로나 시절에는 이 실내만 머물러 있었던 활동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아무래도 외부 활동이 이 주요 강화가 되고 있죠. 특히 이제 요즘에는 자연 환경이나 또는 힐링 같은 주제로 사람들이 많은 그 방문객을 방문을 하고 있고요. 또한 축제장으로도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침체된 이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지자체들도 이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계 프로그램을 조금씩 선보이고 있고요. 요즘은 관광객들이 한 지자체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갔다가 또 옆에 있는 지자체를 가는 이런 템버리형 그런 루트를 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요. 또 각 그 지자체에서도 이 머무르는 이 관광을 하기 위해서 뒤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워케이션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 이후에 추세를 좀 잠깐 보면은 국내 여행 추세는 이 코로나의 그 기간에는 3040 이 남성들이 주도하던 이 관광 시장이 이제는 3040 여성들이 좀 주도하는 시장으로 좀 변모하고 있고요. 또 이 저비용 이 추구를 위한 이 근거리 이 근접 여행을 또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또 요즘에 이 경기 침체가 있다 보니까 이 고비용 식도락 여행보다는 가까운 인근 카페 투어 같은 이런 여행도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또 가장 큰 특징을 보자면은 이 여행 플랫폼 확산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나 또는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이런 여행 플랫폼보다는 요즘 기업이나 이 사설업체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우리 도에서는 K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전북 특별자치도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제 올해 그 비전으로 설정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난 이거 23년도 기준 전북을 방문한 외래 방문객이 9,600만 명입니다. 이 중에 25%가 숙박을 하고 있고요. 이들이 도내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 문화체험료, 교통비, 관광지 입장료 등으로 지출한 관광 소비액이 7,500억 원입니다. 이처럼 관광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는 이유는 외부에서 유입된 관광 소비 인구가 도내 소상공인, 골목 상권, 여행업계 등의 여행 비용으로 지출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넣기 때문입니다. 금년 24년도의 경우 외래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관광 소비액은 지난해 1.5배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 관광 시대 구현을 위해 체류형 관광 모델로 지역 경제 활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지역의 장기 체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체류형 관광 정책 사실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최근 이제 이와 관련해서 야간 관광이 이제 한 주제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우리 도에서는 지금 야간 관광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되고 있거나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 야간 관광 산업은 생활 인구 증대와 관광 소비 인구 유입,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2년 동안에 지방 소멸 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야간 관광 시설 개선, 야간 관광 프로그램 운영, 관광 수용태세 개선,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등으로 총 3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전주시가 문화체육부에서 관광에서 주관하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이 사업에서 총 40억 원을 4년간 지원받아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남부시장, 야시장과 연계한 전주천 야간관광 조성, 팔복 예술공장, 야간문화공연, 전주 심야극장, 야간관광 상품 개발 사업과 함께 경기전, 전라감영 등 문화재 야간관광 체험, 공연 등 문화재 야영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야간관광 진흥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북특별법에 야간관광 산업 육성 특례를 반영하는 등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뭐 야간 관광도 챙겨야 할 것이 시설, 뭐 프로그램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군요. 교수님, 그 야간 관광으로 또 상당히 성공을 하고 있는 뭐 국내외 여러 가지 사례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죠. 이 밤이 아름다운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조명이 아름답기 때문인데요. 뭐 그렇다고 이 조명이 이 야간 관광을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 조명을 바로 채울 수 있는 게 바로 이 야간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이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이 다양한 이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국내에서도 다양한 야간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 덕수궁, 이 밤에 이 석조전이라는 이 야간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석조전에 있는 야간을 보면서 그리고 궁궐을 산책하고 그리고 고종이 마셨던 그런 가베, 커피죠. 커피를 마시고 클래식을 듣고 그러면서 이 야간과 같이 어울리는 이런 프로그램이 현재 도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강릉의 그 솔량 수목원을 가더라도 단순히 불빛을 비춰놓은 게 아니라 그 관광객들과 같이 미션을 수행하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이런 자연 생태를 같이 탐방하고 공부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야간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게 뭐 홍콩의 100만 불 시내 야경이라든지 또 부다페스트와 같은 야경은 가장 특징적인 게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러한 야간에 대한 이 프로그램은 가만히 앉아서 또는 서서 보는 정적인 이런 야간 조명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유람선이나 같이 이동을 하면서 볼 때마다 야간 경관이 이렇게 다 틀려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우리 전라북도도 단순히 조명을 밝히고 그리고 관광객을 밤에 유치하는 이런 전략보다는 전라북도만이 가질 수 있는 특화된 야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대한민국의 관광의 가장 큰 또 맹점이라고 보면은 너무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야간 프로그램도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요즘에 축제장만 가더라도 다 유행처럼 드론이라는 것을 다 이렇게 올려고 예. 막 보기 때문에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라북도나 또는 지자체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정말 다른 데서는 보기 쉽지 않은 우리 전라북도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이런 전북과 관련된 특화된 야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류형 관광하면 뭐니 해도 또 숙소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득 수준도 많이 올라갔고 어떤 숙박 시설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리조트나 호텔 같은 숙박 시설들 관광객들이 어떤 그 요구들이 또 반영이 돼야 할지 궁금합니다. 지사장님 말씀해 주시죠. 2023년도에 전주 한옥마을에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왔습니다. 사실 이걸 따져보면 주말이나 축제 이벤트 성수기만 따져보면 이미 전주 한옥마을은 그 캐파를 오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용 능력을. 그래서 그 오버투어리즘 문제는 전세 글로벌한 문제고요. 단지 이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결국은 숙박을 늘려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전주, 군산, 익산의 미분양 아파트 같은 거를 에어비앤비로 활용하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금, 토, 일은 내국인이 오고 월, 화, 수목을 외국인으로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국내인이 아닌 외국인을 그 집중 유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가 종료되고 내국인들은 전주 한옥마을에 많이 오는데 외국인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2024년을 2천만 명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로 태권도, 스포츠, 종교, 축제, 문화, 우리 사실 전북이나 전주가 가장 강점이잖아요. 예. 이런 거를 모든 것을 관광 상품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이제 전주만 오면 전주는 아니라 뭐 임실도 가고 익산도 가고 그다음에 또 이 전북만 오면 전북만 올 게 아니라 전남도 가고 또 무안공원 활용해서 광주 전남이랑 전북이 협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호남권 지역관광협의체를 결성했습니다. 즉 관광객의 입장에서 한 번 오면 여러 군데 둘러보게 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도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랑 후원으로 해가지고 4월 초에 전북 문화관광재단과 같이 전주 방문 외국인 관광상품 취급 여행사와 같이 업무 협약 체결할 거고 올해 뭐 의지 목표는 한 10만 외국인 그다음에 실제는 한 2, 3만 정도 목표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숙박시설 문제 관련해서는 예전에 제가 전북연구원에서 나왔던 자료를 뭐 한 10여 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 대명 리조트가 생기기 전과 후에 이 체류 일자가 0.5일인가 며칠인가 평균적으로 늘었더라. 뭐 이런 그 조사치를 제가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시설이 좀 많아져야 또 여기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높아질 테니까 이게 사실 이제 민간 투자의 영역이어서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자체가 그런 부분들도 조금 많이 유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광객들이 이제 전북, 전주 뭐 또 이렇게 하면 가장 기대하는 것이 뭐니 해도 음식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음식을 활용한 체류형 상품도 또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과장님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해 우리 도에서 전북을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방문 이유를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1위가 음식이었습니다. 관광지에서 활동을 하면서 3분의 1이 음식과 관련된 거고 또 이제 관광객들이 소비를 하는데 여행 비용도 한 30% 정도가 음식 관련된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확산시키고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역 관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광이라는 건 재미도 있어야 되고 의미도 있고 묘미도 있어야 됩니다. 같은 비빔밥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스토리를 입히면은 다른 맛의 비빔밥이 됩니다. 또 같은 재료라 하더라도 거기에 의미를 또 스토리를 입히면 또 다른 맛의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도 음식 스토리를 상품화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전주시 같은 경우는 조선왕조 500년의 발상지입니다. 여기에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태조 이성계 밥상 이런 것을 개발해서 미식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또 임실 성수산 상이암에 가면은 고려 태조 왕건과 조선 태조 이성계의 기도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왕의 밥상이라는 미식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면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뭐 옛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뭐 이런 말 되짚어 보면 이게 그 여행 관광에 있어서 먹을거리의 중요성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이 미식관광 프로그램의 중요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사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 어제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요. 그 2023년도에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가 한국어로는 비빔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게 사실은 전주나 전북은 사실 한식의 본고장이고 한류의 음식의 원 본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월 달에 전북지사에 취임을 했는데 그때부터 전주식 노포를 너무 좋아해서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세 번은 전주식 노포에 가서 저녁 때 시간을 때웠고요. 그다음에 근데 단지 과연 이게 요즘 MZ세대가 좋아할까 이런 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그 모든 브랜드가 진화를 하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듯이 음식도 시대에 따라 새로운 문화와 결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 중에 전통 판소리가 아니라 퓨전 국악으로 그 이날치 음원으로 그 영상이 좀 히트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럴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가을에 전주 미래 도시 포럼에 제가 참석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에 있는 대학의 노 교수님이 갑자기 어제 자기가 힙한 데 다녀오셨다고 그래서 어디 다녀오셨나 했더니 자기가 인스타 검색해서 갱장길에 유명한 와인바를 다녀왔다더라고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꼭 MZ뿐만 아니라 조금 시니어들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맛집 투어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는 일본인 관광객을 진짜 우리가 국내인들이 전주인들이 가는 핫한 데를 갈까 해서 전주 외리단길에 숨겨진 힙한 카페, 예. 그다음에 수제 맥주집 외국인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양조장이 있는 레스토랑 이런 데도 많이 다녀봤는데요. 결국 국내인이나 현지 MZ가 가는 데를 외국인들한테 추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류는 사실 일상생활까지 왔기 때문에 그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하기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전주뿐만 아니라 전주에 새로 생긴 승마 카페나 그다음에 완주에 한류 성지 체험 맛집도 지금 계속 답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관광이 로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일상을 느끼고 지역민 생활을 따라하는 로컬 브랜드, 로컬 투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점점 추세가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교수님. 예, 요즘에 그 현대 관광 트렌드를 볼 때 아무래도 이 활동이 다소 줄어들고 이 음식, 이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뭐 이런 탐방, 뭐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보면은 바로 이 먹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음식이 비단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이 외국인들에게도 많이 지금 소개가 되고 또 한류 우리 관광 상품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이 미식 프로그램을 보다 좀 체계화시키고 타깃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국인들 상대 또는 외국인들 상대 그리고 또 젊은 층, 노년층을 상대로 이 다양한 좀 음식 개발이 필요하고요. 뭐 우리가 지금 현재 먹는 음식이 전통 음식이라기보다는 솔직히 100년이 채 안 된 음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은 그 지역에서 어떻게 상품화시키고 가공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많은 그런 이 상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이 우리 지역은 뭐 음식의 고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다양한 음식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것을 좀 상품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뭐 스토리와 관련된 이런 상품이 아니라 이것을 기념품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아쉽거든요. 예, 인근에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 이 지역에 있는 기념품 샵을 가보면은 이 음식을 진공 또는 이 가공 형태로 다양하게 상품화를 시켜놓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관광 기념품 중에서 음식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전라북도가 조금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은 이러한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단순히 식당에서 먹고 가는 음식이 아닌 뭔가 내가 싸가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또 이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밀키트 시장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 특급 호텔에 셰프가 만든 그런 스테이크가 이 밀키트로 이게 상품화가 돼서 시중에 실제로 팔리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이 관광 음식을 누구나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하나의 포장 형태의 상품.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냥 먹는 음식과 알고 먹는 음식이 틀립니다. 전주에서는 한번 시도를 했었죠. 이 음식 관광 해설사라는 게 있는데 이 지역마다 이 자체적인 음식을 좀 더 개발함과 동시에 이것을 해설하고 또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음식 해설 관광사들도 좀 양성을 해서 좀 보다 확대적으로 좀 음식 관광을 양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음식 말고도 또 가진 것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음식 이외에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지역의 차별화된 관광 자원을 꼽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사장님? 전북이나 전주는 기본적으로는 한류의 원조죠. 의식주잖아요. 한복, 한옥, 한식 모든 거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플러스 우리 소리도 가지고 있잖아요. 판소리도 가지고 있고 한지도 있고 심지어는 태권도까지. 현재 지금 태권도가 근대 태권도가 전주에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무주 태권도도 이제 베트남 관광객도 들어오고 얼마 전에는 사실 아직 방송은 안 나왔는데 전주대 태권도학과 사우라비가 브리튼즈 가츠 탤런트에 출연했어요. 이제 방송 나올 텐데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과거에 제가 30년 전에 공사에 입사했을 때는 그 경주나 서울 고궁이 굉장히 핫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전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래머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옥마을은 많은데 과연 700여 채, 800여 채가 이렇게 오랫동안 거주인이 살면서 유지되는 이런 장면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옥마을 이외에도 그 한복인데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도쿄지사에 근무할 때는 일본 사람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하나비도 그 불꽃놀이도 기모노 입고 하는데 한국은 그런 문화가 없었거든요. 어느새 그 아시겠지만 한복남 한복대여점 1호점이 여기 전주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국으로 전 세계로 한복 문화를 확산시킨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 전주에는 또 K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지도 많잖아요. 사옥동 예술마을, 전도성당, 전주항교 등 한류의 스팟도 있고 완주에는 BTS 뮤직비디오. 저도 범내연다 영상과 원슈타인 영상 찍을 때도 아웅고택 연속으로 찍었는데 오성제, 오성 한옥마을 점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 한옥이나 전통도 좋지만 현대 힙한 핫플레이스를 자꾸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어떤 부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우리 지역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좀 흉내낼 수 없는 이런 것들인데요. 뭐 물론 많죠. 특히 전라북도는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를 꼽으려면 저는 소리인 것 같아요. 특히 판소리는 이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을 이렇게 넘어볼 수 없는 가장 우리의 훌륭한 이 자산인데요. 특히 전주, 이 남원, 고창 이것을 연계하는 저는 이 소리 관광 이 벨트를 좀 만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소리가 단순히 이게 듣는 소리가 아닌 사람들이 가서 좀 참여도 하고 거기와 관련된 인물, 역사, 탐방 이거와 관련된 좀 소리, 역사, 기행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면은 우리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또 자원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은 정말 많죠.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순창 장류, 뭐 임실 피자, 부안 청자, 고창 고인돌, 지남 홍삼, 뭐 김제 지평선 이것은 하나의 단어만 들어도 그 지역이 연상이 될 정도로 정말 독특한 이 콘텐츠입니다. 이게 지역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좀 더 살리고 확실하게 이 상품화 시킬 것이 필요한데 저는 그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이 체험 상품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상품들이 연중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상시화되지가 잘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연중 어디를 가더라도 그 지역에 다른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이런 지역의 독특한 체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우리 지역에도 보면은 이런 주제와 관련된 이 테마파크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임실의 치즈 테마파크, 순창의 장류 테마파크도 있는데 이 테마파크가 단지 그 지역만의 하나의 자원으로 갖고 있지 인근에 있는 그 인접의 시군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을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전라북도 차원에서 인근 시군과 같이 연계되는 이런 체험 프로그램,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상품 개발이 있다면은 훨씬 더 좋은 관광의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요즘 이제 뭐 인구가 워낙 가파르게 감소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수 많은 시군들이 또 소멸 위기에 몰려 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어떤 형태든지 지역과 관련이 있는 그 사람들을 지역을 찾게 만드는 생활 인구를 좀 늘려보자 이런 정책적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런 측면에서
관광산업 그 가지는 의미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해 1월에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 시행됐습니다. 이 법 안에 보면은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는데요. 생활인구라는 것은 통근, 통학, 관광 등으로 월 1회 3시간을 그 체류를 하면은 생활인구에 해당이 됩니다. 예. 우리 도는 생활인구 증대와 전북 관광 유도를 위해서 생활인구를 도입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례 몇 가지를 설명드리면은 전북 한 달 여행하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외 거주 여행 인플루언서들 대상으로 체류형 여행에 따른 숙박비, 체험비 등을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전북 여행 후기를 SNS에 업로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자 휴가 사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10만 원, 기업 10만 원, 근로자 2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40만 원이 조성이 되면은 전북 관광 상품을 구입했을 경우 저희 도에서 5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기업 임직원이라든가 1인 프리랜서 대상으로 일과 휴직을 병행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2박 3일 상품으로서 월, 화, 수, 수목금 이런 식으로 여행 상품을 구성을 했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여자 숙박비 10만 원, 그다음에 전북 투어파스 3일권짜리 통합 이용권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전북 여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해 지역 거주자 2인 이상의 전라북도를 방문했을 경우 숙박비 1인당 1만 원을 지원하고 여기 참여자들은 전북 여행 후기를 업로드하도록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치유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치유관광 콘텐츠 개발과 치유관광 상품을 집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여행을 위한 인프라 조성,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예. 지사장님, 우리가 해외에서 보면 자체 인구는 작아도 뭐 연중 그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유명 관광지들이 좀 있지요. 어디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생활 인구 증대를 위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워케이션이나 야간 관광, 고향 사랑 기부제, 공사도 뭐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생활 인구 증대를 위해서는 도시가 힙하고 젊은이들이 예. 많이 모이는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21년도에 서산 머드맥스 등 10개의 힙합 미녀를 만들어서 광고 대상을 탄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벤치마킹한 도시가 포틀랜드입니다. 미국의 작은 중소도시거든요. 예. 그다지 랜드마크나 자연관광도 없는데 매우 힙한 도시입니다. 모든 광고인 요리사들이 다 오는데요. 즉 전주나 전북의 도시 브랜딩이나 이미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 젊은이들이 직접 와서 살 수 있게 창업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힙하게 와서 생활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는 이 전북관광기업센터와 3월부터 한 달에 2번씩 해가지고 총 16회의 전북지휘살롱을 개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도권의 유명한 마케터, 광고인, 디자이너를 초청해서 강연 연설을 듣고 네트워크 쌓고 해서 그러니까 전주에 왜 살아야 되는가, 왜 방문해야 되는지, 왜 창업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멘토를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고요. 저희가 올해는 4월 17일 날 수요일 날 첫 회를 그 브랜드 마케터 유명한 분을 모셔가지고 하니까 꼭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교수님, 뭐 국내에서도 조금 참고할 만한 지역이 있을까요? 예, 뭐 생활 인구 정말 중요하죠. 아무래도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또 가장 또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워케이션을 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에 있는 인구를 농촌에서 뭐 이주해서 살라고 하기는 아무래도 무리고요. 하지만은 짧은 기간 동안에 뭐 일과 또는 휴식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워케이션 프로그램들이 이 지자체마다 좀 다양하게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도시로 보면은 순천인데요. 이 순천하면 떠오르는 관광지가 이 순천만 또는 정원 박람회 장입니다.
근데 이 순천에서는 이것을 이 워케이션과 관련돼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그 캐빈을 활용을 해서 거기서 숙박을 하고 마치 순천만 정원을 내 집 정원처럼 쉴 수 있게 개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라든지 얼마든지 써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가장 또 이 시범적인 사례는 제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주에서는 1인당 이 워케이션 프로그램 한 3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신청을 하면 바우처 5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 오피스 외에 또 공공 오피스도 이 워케이션과 관련된 시설로서 쓸 수가 있게 제도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년에 이 실적을 보면은 뭐 현대라든지 대상, 네이버 이런 데서 이 워케이션 관련 프로그램을 기업과 같이 협업을 해서 도입을 했는데요. 작년에 뭐 9,700만 명, 즉 1만 명 가까이가 9,760명이죠. 그러니까 10,000명 가까이가 왔고 올해는 한 2만 명 정도를 유치한다는 이런 실질적인 목표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뭐 남해, 고성, 제천 이런 다양한 지역들이 인구 소멸을 위해서 뭐 짧게는 1박 2일, 길게는 뭐 2주, 한 달 정도의 이런 다양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전라북도도 이런 이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좀 조례화시켜서 이 지역을 좀 짧게라도 머물 수 있고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면은 생활 인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아이디어 싸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전북 자치도에서도 생활 인구랄지 또 체류형 그 관광객들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상품 아이디어들 오색하고 계신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전북 투어패스는 2015년도에 관광 패스라인 구축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올해 9년 차를 맞이를 하게 됐습니다. 전북 자치도를 대표하는 자유이용권형 대표 상품인데요. 그동안 누적 판매량이 90만 매였습니다. 작년 23년에는 13만 6천 매를 판매해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투어패스는 한 장의 이용권으로 도내 70여 개의 관광시설, 280개의 맛집, 카페 등 제휴업체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 특정 관광지 편중 완화 등 지역의 관광객 유치와 관광 소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에 따라서 최근 MZ세대의 여행 트렌드가 카페 여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에 카페 플러스권 가격이 12,900원인데요. 이러한 상품을 기획해서 카페 투어, 반지 순례 등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여행 수요를 반영해서 이 상품을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 종전의 통합 이용권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젊은 층의 수요층까지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층 업그레이드를 하였고요. 3월 한 달간은 출시를 기념해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북 투어 패스를 도입했을 때는 그 애초에 취지가 이제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관광객들을 여러 이제 시군의 명소로 좀 확산시켜 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좀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로 근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또 이용객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이 제도의 장단점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예, 투어패스의 아무래도 장점은 이 한 장의 카드로 이 전북의 주요 시설을 다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 가성비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이 방문객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중에 가장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저도 이 투어패스하고 연계하는 카페 이 투어 그런 그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주, 군산, 고창, 부안 이 4개 지역을 한 20여 개 카페를 저희가 동시에 묶어서 이게 투어패스와 같이 연계하는 이런 상품을 개발을 하고 실제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반응이 아주 좋아요. 근데 이 우리 투어패스에 이런 좋은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단점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교통과 연계가 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실제로 외국에도 이러한 그 투어 패스가 많죠. 뭐 대표적으로 오사카 뭐 패스 같은 거 보면은 뭐 이 패스 하나만 있으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뭐 관련된 관광지에다 방문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베이직은 뭐냐면 교통입니다.
근데 이 교통이 배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이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이 민간인들 가맹점에 대한 것들에 대한 또 호응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카페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운영하면서 보면은 아무래도 가맹점들이 오히려 카페에 대해서 이 패스를 갖고 가면 좀 냉랭한 그런 반응이 있다는 지적을 저희도 뭐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향후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맹점들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개선과 좀 교육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투어 패스 뭐 여러 가지 평가 나오고 있는데 도에서 자체적으로 보실 때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전북 투어패스 이용 현황을 작년에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꾸준히 지역 분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시면은 2020년도에는 관광객 1명이 관광지와 카페로 2.9회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는 3.4회까지 증가를 했고요. 여행시 1인당 평균 10만 원을 소비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난해 투어패스 13만 6천 매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계산해 보면은 약 136억 원이 전북 도내에서 소비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23년도에 실시한 투어패스 이용객 만족도 조사 결과는 만족도가 91.4%로 높게 나타났고요. 이 중 도외 고객이 94%, 재구매 의사도 96.2%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뭐 아마 수치에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그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작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다 잘 보완이 되면 더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명소뿐만이 아니라 그 숨겨진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을 또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어디가 있을 것인지 또 우리 관광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보강해야 될 시설이나 인프라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예, 과거에는 관광하시는 분들이 되게 여러 군데를 그냥 찍고 가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미나 힐링이 있는 쉼이 있는 여행, 로컬의 맛집, 걸어다니는 골목 투어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주에 와 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도 핫한 여행 상품이 많더라고요. 뭐 전주 야행, 그 다음에 익산에 교도소는 살아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내놓자마자 한 10분 만에 다 예약이 찬다 그러더라고요. 네. 결국은 각각의 14개 시군의 기본적인 스토리텔링 자원이 필요하고요. 걷다가 MG 감성을 입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왜 이런 걸 하지 하는데 진짜 대단한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도 생각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좀비라든지 유령이라든지 이런 귀신 고스트 투어라든지 외국에서도 많이 하는 야간 투어도 단순하게 그냥 관광지를 보여줄 것이 아니라 약간 테마가 있고 좀 더 MG 감성에 다가설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전주나 전북에는 전통은 많은데 랜드마크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스페인 파견 갈 때도 그 빌바오에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어서 지원해서 간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연대 영상 때도 동대문 DDP를 꼭 찍고 싶어서 그 유명한 건축가가 진 거라서 있어서 전주에도 뭔가 전북에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전주에도 미술관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전주 컨셉에 맞는 스토리나 의미를 갖거나 아니면 유명 해외 건축가들이 좀 건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여기 전주에 아직 컨벤션 센터가 없는데요. 전시 컨벤션 센터 세운다 그러는데 이것도 좀 멋있게 져서 뭔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플라자 개념의 어떤 그런 넓은 공간과 그런 이런 복합 문화 공간 요즘 오늘 워낙 핫해서 그런 공간이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구겐하임 미술관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 것이 저희가 한 17, 18년쯤 됐나요? 그 소리문화의 전당을 지었을 때 그 도내 한 그 대학 총장께서도 건물이 너무 평범하게 지어졌다. 좀 많은 화제성을 가지고 네. 이게 건축학적으로 굉장히 좀 화제를 낳을 수 있는 디자인이 됐더라면 건물 자체만 가지고도 그렇죠. 또 많은 건축학도랄지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 텐데 너무 평범하게 지어져서 아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사님 말씀하신 것과 아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예, 교수님. 예, 우리 지역의 고유성과 뭐 차별성을 가진 이런 알려지지 않는 관광지 물론 많죠. 특히 이제 요 근래 그냥 뭐 대표적인 예로 들려면은 이 부안에 올해 지금 지방정원을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부안 마실 축제를 현재 개최할 예정이고요. 또 뭐 작년에 임실의 그 붕어섬 또한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또 이거 히든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요즘에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가장 주목할 만한 관광지를 뽑으려면은 순창의 그 발효 테마파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말마다 매번 행사가 열리고 있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전라북도 사람들은 잘 모르세요, 이게 있는지. 오히려 광주, 전남 분들이 오히려 많이 여기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지역민들도 많이들 좀 참여하셔갖고 좀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역에 있는 인프라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들려면은 아무래도 뭐 숙박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뭐 대규모에 있는 관광객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을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숙박단지가, 대형 숙박단지가 부족하고요. 하지만은 저는 또 이거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하면은 저는 마이스 시설인 것 같습니다. 2,000명, 3,000명 이상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복합 회의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한 군산에 있는 지스코가 있는데 거기는 규모가 너무 작고요. 코로나 이전에 그 마이스 통계를 보면은 전라북도는 전국에 있는 그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군 중에서 마이스 유치율이 꼴등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 서울이 한 1935건을 할 때 이 전라북도는 71건밖에 안 했거든요. 이 서울이 한 3.7%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대규모 이런 그 복합 시설이 없다 보니까 대규모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럴 역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빨리 전주에 있는 그 종합 경기장 그런 복합 시설을 착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래에는 그런 대규모에 있는 그 회의 인원보다도 오히려 소규모에 있는 그런 그 작은 그런 시장이 훨씬 많습니다. 회의 시장이.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 있는 작은 그 유니크 베뉴라고 하는 소규모 회의 시설을 좀 더 개발을 하고 이런 회의와 관련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게 좀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도 지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올해 이 관광 트렌드가 이 원포인트 여행이에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무엇인가 하나 집중해서 하는 여행. 그래서 저는 이 전라북도가 이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것들을 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주변에는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의 특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도에서 좀 중심이 돼서 테마별로 좀 묶어서 이 음식 기행 또는 뭐 소리 기행, 문학 기행, 뭐 힐링, 웰니스, 역사 기행, 또 인물도 다양하죠. 이런 인물 기행 같은 거를 좀 테마화 시켜서 이것을 지역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만들어서 상품화 시키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봄이 깊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여기저기서 지역 축제들을 참 많이 할 텐데요. 최근에 이제 전국의 그 지역 축제들이 워낙 많아져서 그 안에서 또 차별화하고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략들 마련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제 지자체마다 이제 축제가 정상화가 됐죠. 그래서 이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 뽑으려면 단연 축제입니다. 제가 또 작년과 올해 또 이 전라북도 대표 축제하고 마을 축제 이 컨설팅하고 평가를 맡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제가 이 14개 대표 축제를 다니면서 이 집객을 일일이 다 했는데 무려 한 방문객을 보면 한 200만 명이 넘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고요. 이 축제를 보면은 이것이 정말 지역을 대표하는 가장 문화 콘텐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국가 축제를 선정을 했는데 25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전라북도가 3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순창 장류축제, 임실 치즈축제, 진안 홍삼축제 이게 지금 포함이 돼 있고요. 또 이 장수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예비축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들 축제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은 그 지역을 가장 대표하는 정체성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축제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축제의 전략은 저는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크고 화려한 축제가 아니라 다른 데서는 없는 유일한 온리원, 우리만 갖고 있는 이런 축제를 계속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또 하나는 지역과 관련된 축제 홍보를 보면은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축제가 거의 보면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이 축제는 이 축제만 홍보하고 저 축제는 동시에 같이 축제가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축제가 이 홍보 마케팅을 서로 따로따로 해요. 근데 일본이나 다른 유럽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지역이 틀리다고 할지라도
공동 홍보 마케팅을 같이 합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일본은 저 동북 지역, 그 도호쿠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많은 현들이 이 일주일 동안에 6개 축제를 동시에 같이 이렇게 열립니다. 같은 시기에. 근데 그 프로그램을요, 하나의 상품으로 짜놨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가면은 6개의 맛제리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이게 상품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라북도도 이번에 그 시행하고 있는 5월에 열리는 축제가 부안 마실축제하고 익산의 서동축제인데요. 같이 홍보 마케팅을 하고 10월 달에 축제가 정말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도가 딱 중심이 돼서 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전북 축제 투어 패스를 한번 만드시는 게 어떨까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사장님. 일단 지역 축제 관련해서는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근 지역과 연대를 통한 축제의 통합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1년 2개월 동안 신문 기사를 매일 보고 있는데 모악산 하나 두고도 동시에 하고 고로쇠 하나 가지고도 근처에서 하고요. 그 작년에 어제 기사인데 2023년 지역 축제가 1,129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 대비 20% 증가했고요. 전북 지역 축제는 89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018년 대비 코로나 직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같이 협업하고 모아서 해야 된다. 어차피 인구가 줄기 때문에 모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힐링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약간 축제하면 약간 일상의 탈출, 일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럽에 있을 때 유럽 일주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파리의 아비뇽 영국 축제 갔는데 막 거의 프랑스 사람들이 되게 이성적인데 막 미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분장하고 그래서 약간 일부는 이게 일상과 다르니까 축제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스페인의 부뇨레 토마토 축제나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 축제 같은 그런 어떤 그러니까 킬링 콘텐츠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째는 축제도 시대에 따라 브랜드처럼 진화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케팅에서 곰표 밀가루, 시몬스 침대, 빙그레가 진화하듯이 올해 남원도 94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인데 이것도 백종원 씨랑 콜라보하고 시민들이 가면 무도회 비슷하게 코스튬 의상에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김제 지평선 축제도 작년 말에 지상파 TV의 유튜브 채널이랑 협업해서 젊은이들의 음악제를 개최했더라고요. 네. 마지막 3가지에 한 가지 더 있다면 모든 축제는 고객 CX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령 머드 축제도 마지막에는 EDM 페스티벌도 하고 기념품을 가져가게 하거든요. 보령 머드를.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업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네, 우리 도하고 시군에서 현재 개최되고 있는 축제가 한 해에 한 100개가 좀 개최되고 예. 있습니다. 지역 축제의 그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독창적인 차별화되고 프로그램 개발과 사계절 관광객이 방문하는 축제 기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1시군 1대표 축제를 지정해서 사전 기획 단계부터 프로그램 개발, 평가, 현장에서 평가를 하는 등에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서 즉시 해결을 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축제 현장에서 바가지 요금 때문에 그 언론에 어떤 비난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축제 같은 경우는 바가지 없는 요금, 일회용품 없는 축제, 안전사고 없는 산무축제를 목표로 안전하고 건전한 축제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광객의 재미와 의미를 줄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해서 글로벌 축제, 지속 가능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끝으로 해외 관광객, 국내 관광객에 비해서는 전북이 아직은 조금 취약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과 비전 마무리 발언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8월에 중국에서 단체 관광 전면이 재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도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중국 현지에서 관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군사령에서 중국 석도로 운행하는 석도 해리를 연계한 특수목적 관광단, 청소년 교류, 교육여행 단체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5,000명 정도가 5월, 6월에 전라북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K한류의 핵심인 드라마 배경이 된 전주, 익산, 남원을 중심으로 1분 내에 짧은 영상들을 제작해서 SNS 채널에 업로드하는 등 전북 관광 인지도 제고와
동남아, 기타 관광시장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예, 해외 관광 유치를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전북 도민의 내부 브랜드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주역에서 택시를 타면 어디 가면 좋아요? 어디 맛있으면 좋아요? 윤필 교수님도 워낙 강조하시지만 문화관광 해설사, 그다음에 택시기사님, 전북 도민이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를 잘 규정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지 남들도 좋다고 판단하지, 본인들이 좋다고 판단하지 않는 걸 남이 절대로 평가해 주진 않습니다. 두 번째, 14개 시군이 상호 간 협업 전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관광은 이 지자체나 도나 공급자적 입장이 아니라 관광객 입장에서 한 번 가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데 전주 완주, 전주 다르다, 완주 틀리다 이럴 게 아니라 합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공항이 없으니까 무안공항 통해서 광주 전남지사랑 지금 문체부랑 관광공사도 그렇고 호남권 지역 관광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모든 관광은 협업을 해야 됩니다. 인구 소멸에 따라서 일본 지방 창생의 목표는 한 개 지역을 소멸한 컴팩트 시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군, 시군 간, 호남권 다 합쳐서 협업으로 같이 나가야지 오래 가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예, 저는 먼저 이 해외 관광객 유치 전략, 직접 뛰는 이런 전략도 좋지만은 내부에 있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유학생 또는 다문화 가정 이분들과 같이 연계하고 이분들을 우리 전라북도의 해외 홍보대사로 같이 활용하는 방안이 어떨까 이렇게 보고요. 또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내부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이 도민들이 우리 것을 정말 잘 알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광 홍보 캠페인, 이것이 또 오히려 해외 홍보에 또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들으면은 이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만의 이 색깔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전라북도 관광이 서울하고 같아지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제주하고 같아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이 세계적인 관광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징을, 그것을 그대로 살려야 됩니다. 특히 우리 전통의 소리, 한복, 음식, 그리고 각 지역이 갖고 있는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전통적인 것을 좀 극대화시켜서 해외인에게 알려야 되지 않나.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듯이 세계적인 것이 한국적이고 한국적인 것이 가장 전북적이거든요. 따라서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의 전북만의 이 문화상품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통적인 산업 기반이 취약한 전북에서 관광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지역 경제는 침체되고 인구마저 가파르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가지 문제에 동시에 큰 활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자치도와 관련 기관들이 계획하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하나하나 성과를 내서 전북 관광의 저변이 더 넓어지고 또 깊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